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형제적,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이윤 극대화 중심의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오직 이 금전적인 부의 축적만이 진정한 발전으로 그렇게 오인하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계는 인간 기본권, 공동체로서의 사회, 환경, 경제 주체들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황 프란시스코는 지금의 경제를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금전적인 성장이 더 지속 가능한 공급과 안정된 경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언하던 이른바 기업 성장 위주의 낙수 효과는 서민 경제에 속한 이들에게 단 한 번도 수혜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한 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돈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 사회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참된 윤리와 하느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목표가 되는 인생 철학 안에는 그러한 자각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전적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이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나 통찰이 아닌 이윤의 논리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잘못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본래 의미와 기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본래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더 나아가서 부를 생산해내는 증명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업의 소명은 공동선에 입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개별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이런 틀에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들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모든 일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고귀한 소명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기업가들의 능력은 언제나 분명히 다른 이들의 발전과 특히 다양한 일자리 기회 창출을 통한 빈곤 퇴출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은 프란시스칸 전통이 강조해온 공동선을 위한 기업의 공적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의 이러한 기업들의 생태를 바꾸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지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동선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 운동으로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제품은 불매 운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만약 배척, 약탈,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 파괴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구매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파괴활동입니다. 모든 상품은 우리 앞으로 오기 전까지 하나의 역사와 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관계망 안에 인신매매, 노동착취, 생태계 파괴 등의 흔적이 묻어 있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경제행위가 아닌 파괴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왜곡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입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이 아니라 공정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또 우리 지역의 제품을 소비하는 로컬 소비 역시 이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소멸성 지역화폐 역시 좋은 윤리적 소비 수단입니다. 이 소멸성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자본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에 이로운 승수 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소비는 관계 회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방법 외에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라면 바로 사회적 기업 제품 소비 혹은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모든 기업은 공동선 지향의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몬테스피에타티스라는 저리 대출은행에 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몬테스피에타티스는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아주 잘 보여준 모델입니다. 몬테스피에타티스는 형제 공동체성 혹은 공동선이라는 큰 지향 아래 프란스칸 사회 충격을 유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탈락자들이 다시 경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공동선을 위한 또 다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출로 도왔습니다. 몬테스피에타티스는 분명히 종교인들, 즉 프란스칸 수도자들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종교의 언어가 아닌 시장의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이윤, 자본, 상인, 상업, 시장 등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시장 경제의 언어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본래 기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후반부터 단순한 자선이나 구제활동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금전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형태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동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의 언어로 대화하고 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회에 긍정적인 충격을 가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다시 전체 인간과 사회와 집, 즉 오이코스에 이바지하는 모습으로 복원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무상성, 형제성, 공동선 등의 주제와 현대 교회 및 경제학계의 바람이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가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공동선 실현, 즉 형제 공동체성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영리 기업들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공동선이라는 전망 아래 사회적인 충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체계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경제의 언어로 공동선을 구현하는 가운데 금전적인 이익도 함께 실현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배제한 채 순수한 자선의 형태로 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충격을 목표로 두는 가운데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도 함께 실현합니다. 관련하여 전 IBM 부사장의 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익은 마치 숨 쉬는 것과도 같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숨 쉬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그렇게 이익은 사업의 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숨 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듯이 그 이익 자체가 사업의 목표는 아니다. 잘 아시겠지만 IBM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가 아님에도 이 회사의 중역이 이런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합니다.
우선 사회적인 배척을 생산하는 오랫동안 고착된 사회적 부당함을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착된 부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러한 불편부당한 상태 자체를 기회로 봅니다. 그 부당한 평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 안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해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그 목표 그룹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사회 안으로 주입합니다. 이후에 안정된 평형 상태를 구축하고 안정된 사회 경제 체계를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기간 우리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공공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들의 자기 실현이나 사회경제 참여도 그만큼 제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고착된 사회적 부당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한 상태 자체를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제조회사를 찾아가서 버스의 높이를 낮추고 장애인이 올라탈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부당한 오랫동안 고착된 평형 상태를 해소하는 상품이 시장 안으로 소개되고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을 통하여 목표로 했던 다리가 불편한 그들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장애인들의 더 활발한 사회 경제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사회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버스 제조회사와 버스 운영사 모두 금전적인 이익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서비스는 더 개선되고 확산되면서 안정된 평형 상태를 구축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가 사회적 기업의 쉬운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은 공동선의 구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각의 창의력을 통하여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사회적 충격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들과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고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공동선의 영향력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바로 그 공동선이라는 생태계, 형제 공동체라는 생태계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법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들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제적,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 두 번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